115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52쪽 펴시면 되고요. 4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요. 물론 1문단의 몇몇 한자어들이 다소 까다롭기는 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죠? 둘째 줄에 신상이라는 거. 그죠? 이 신상이 뭐냐면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는 뭐 신의 화상 아니면 초상, 조각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력이라는 말도 나오죠. 뭐 정성과 힘, 성실한 노력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 뭐 영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 거하고 관련은 없고요. 다만 이제 기억의 맥락이 딱 끊어지고요. 여기 자, 이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 속에는요. 문화재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말이 나와줘야 하겠죠. 아니 보세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 말도 안 되고요. 4번에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세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세익스피어가 가치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세익스피어 영국의 극작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햄릿, 뭐 맥베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요. 일단 문학 그리고 이 문학이 바로 뭡니까? 문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 4번이 되는 거고요. 어, 2번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 아니 지금 여기서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은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문제 문화재의 지식이나 지혜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뭐 쉬운 문제죠. 네, 5번도 한번 볼게요. 같은 패턴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첫째 줄 보면 상등인, 중등인, 하등인의 법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빈칸은요. 그러나 이후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해서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교화를 통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 아니 범죄 건수가 주는 게 풍속을 바로잡는 거고 뭐로 인해서요? 교화가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줄어들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보시면 그죠? 이를 통해 본다면이라고 그죠? 그래서 교화 때문에 범죄 건수가 주는 거지 법 자체의 엄격함 때문에 범죄 건수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 2번이 들어가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한 뭐 88, 12 이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택한 오답이기 때문에 2번 가볍게 본 거고요. 어쨌든 앞에서는 교화와 범죄 건수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괄호 속에는 3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4번, 5번 다 쉽죠. 6번도 쉬워요. 사실 이 빈칸처럼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섞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작가가 그죠? 답을 하고 있고 1, 2, 3, 4번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작가의 이 첫 번째 그죠? 문장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뭡니까?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의 질문.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답이 돼야겠죠. 그죠?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장 많이 하는 오답이 2번인데요.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지금 작가의 답은 작품을 쓰면서 시간을 할애했던 거지.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리얼리티를 강조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시간을 할애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번보다는요.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기자가 직접 물은 바가 리얼리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 요거 생각해야 될 거고요. 답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뒤에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뭐 빈칸 문제는 적절한 말로 대부분 나오죠. 자, 일단 보면 기억부터 따져보죠. 시행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행했다. 그죠? 뭐 행했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멈췄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그죠? 시행 중단. 일단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고 있고요.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 이게 커서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버리고 이것을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그러면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표준어 정책을 실시했다 그랬으니까 언어 정책이 중단된 게 아니라 당연히 시행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기준 잡고 나면 니은에서 격차와 편차의 의미만 정확히 하면 끝나는 문제기는 해요.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 이것이 컸다. 우리 왜 격차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정도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편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차라는 것은요, 얘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어와 방언 사이가 그죠? 문장어와 방언이 매우 달랐다는 의미지 이게 어떤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가 컸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모스크바어를 하나 버리고 다른 거 택했다는 거니까 기반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보죠.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의식, 그러면 보세요. 하나가 붕괴되고 이것이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봉건제는 민주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는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고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높인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기억과 니은에서 답이 보이는 문제기는 해요. 네, 8번도 한번 가보죠. 8번 문제요. 160쪽입니다. 똑같은 문제고요. 적절한 거. 일단 얘도요. 뒤쪽의 맥락을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전환하고 있죠. 마르크스는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앞에서는 발전과 변화 반복해서 인간사와 그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마르크스는 그 입장이 아니네요. 그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추가하면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이 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기준 잡히죠. 그리고 또 기억 나와 있고요. 마르크스의 진이 또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에 그죠? 결국 인간과 자연이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 말은 어려운데 이러한 합일 우리 왜 이러하다라는 건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일여 하나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와 자연사가 하나다. 그죠?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데 싸운다, 경쟁한다. 그죠? 그다음에 2번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 하나 되는 걸 지향했고 비슷하니까 얘는 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다음에 3번에 보세요.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니 앞에 보면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이 있다. 1대1로 그죠?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 통합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변증법적 지향 이러한 합일이라는 것도 우위를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를 우위에 두고 있지 않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4번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아니 여기서 어디에서 연구하는 일과 연구에 대한 노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1번은 맥락에서 아예 벗어나고요. 4번은 아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괜찮죠? 무난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어휘 실력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냥 한번 볼게요. 적절한 거고요. 자, 판소리 사설에는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다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례에 부합하는 거, 사례를 포함하는 게 나와야겠죠. 자, 그 속에는 기품 있는 한문 취미의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 소고가 들어 있으며 또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이 유식한 한식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하고 이 밖에 또 추가되네요. 민요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 가요가 판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언어의 층위가 다채롭다. 그죠? 그 속에는 뭡니까? 여러 층의 언어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에요. 그죠? 여러 계층의 언어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적층적으로 발달했다는 거. 적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죠? 여러 문장의 성격이 합쳐진 거. 그래서 적층적이 가장 적절하고요. 적층적이 가장 적절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사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이제 4번의 적층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 골개는 우리가 해악하고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 속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는 어휘 한도 내에서 1번이라고 답을 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 일단 1번으로 택하게 되면 익살스럽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만 기품 있는 한문 취미 그죠? 그다음에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이라든가 뭐 민간 가요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1번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2, 3번은 뜻 가볍게만 확인하죠. 연행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배우가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출자가 연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우화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인격화된 동식물, 사물을 통해서 어떤 풍자를 하거나 교훈을 전달하는 걸 우화라고 얘기를 하죠. 2, 3번 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 일단 뒤쪽에 우리 원리 배웠잖아요.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 앞에 그 사례를 포괄하는 진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뭡니까? 앞에 없다면 뒤쪽에 이 사례를 전체 포괄해서 정리해 주는 말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일단 어휘 뜻도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5쪽까지 볼 거예요. 문제 164쪽에 나와 있죠. 참 그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카페에 그죠? 그냥 화면을 봐버렸네. 카페에 그 어쨌든 교재 PDF는 아니지만 한글로 된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 똑같으니까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첨삭 해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되신다면 그죠? 교재 사서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강의 들으시니까 그죠? 제가 카페에 올려둔 한글 PDF로 변하는 거 그거 보셔도 됩니다. 페이지 수는 달라도 순서는 똑같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차시 수업의 마지막 문제예요.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죠. 글 한번 쭉 흐름 볼게요. 자, 음식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며 식사 예법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조미료가 다르며 음식에 대한 사고 또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음식, 예법, 재료, 조미료,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얘기하면서 지금 보세요. 일본인은 시각으로 먹고 인도인은 촉각으로 먹으며 프랑스인은 미각으로 먹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들의 사례가 되는 거죠. 사례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용 소리 없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각이 동원되는 예가 흔치 않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그러면 뭐예요? 청각이 동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가령 냉면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총각김치와 오이 소박이 이게 어떤 사례예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뭡니까? 음식에 뭐가 동원되는 것? 청각이 동원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경우는 다른데 사례가 나와 있고 이 사례들은 결국 뭡니까? 청각이 동원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음식의 특성은 그죠? 뭐가 음식 먹을 때 청각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먹다 보면 소리가 요란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5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죠? 제시문이 아니라
통념으로 접근하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왜 물론 일반적으로 막 음식 소리 내면서 먹는 것을 그죠? 예의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식사 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음식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예법 다르다. 재료 조미료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은 음식에 대한 사고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인, 인도인, 프랑스인 우리의 사례를 들고 있는 거지. 그죠? 식사 예법.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남들이 흉을 보는데 우리 음식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흉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근데 앞에 조용조용 먹지 않는다고 흉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의 빈칸에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고가 다르다. 우리는 청각이 동원된다. 청각이 동원되는 사례 이런 것들 보면은 청각이 동원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식사의법이 옳은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소리 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음식의 특성은 소리가 동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흉봐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제시문을 보셔야 되지 머릿속에 있는 통념에 근거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 뭐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그죠? 사례들이 쭉 있고 앞뒤에 빈칸이 있을 때는요. 이 사례 전체가 포함되는 그런 진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흉보는 거,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먹어서 흉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사례 속에 없기 때문에 5번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잡히죠. 사례 나오는 것들, 그런 지시문에서 빈칸 처리하는 거 잘 봐두셔야 합니다. 뒤쪽의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어, 출제용 90은요. 다음 차시 수업 때 볼 거고요. 뒤쪽에 9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살짝 어려운 예상 문제들 있거든요. 이것도 요 부분 들어갈 때 제가 카페에 자료 올려두겠습니다. 자, 복습들 차분히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 카페에 질문 남겨주십시오. 자, 5차시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